도시 총각하고 시골 총각의 국제 결혼 결과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돈 내는 쪽은 남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통 도시 총각들이 시골 총각들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외모,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는 위치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시 총각의 조건이 더 좋다. 편의시설도 많고 병원도 가깝다. 어린 신부가 시골은 싫어한다. 문화 차이 못 버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는가입니다. 도시에서는 선택권이 여자 쪽으로 갑니다. 이유는 집 밖으로 나가면 같은 나라 사람들도 많고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도와줄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시골에서는 선택권이 남자 쪽에 남습니다. 환경, 인간관계, 생활 기반 전부 남자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권 아파트에서 남자가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 시간에 여자는 집에 혼자 남겠죠.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같은 나라 여자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한국어 교육받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되고요. 마트, 병원, 카페 전부 근처에 있어서 생활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만약 부부싸움을 해도 큰 걱정이 없어요. 집을 나가도 갈 곳이 많거든요. 도와줄 사람도 많고요. 반면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집이 남자 명의입니다. 주변은 전부 남편이나 가족의 지인들이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신부가 답답함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차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쉽게 없어요. 이 두 상황이 뭐가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부는 어리니까 감정적인 성향이 강할 겁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지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포기하거나 떠나려는 게 아니라 일단 버텨보거나 얘기로 풀어보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싸움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리만 꽥꽥 지르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조건을 맞추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지한 대화가 오가게 되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갈리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여자가 먼저 나갈 수 있고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쉽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이 바뀌는 거죠.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실제 행동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싸움이 나면 머릿속에서 이걸 계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나는 뭘 잃고 뭘 얻을까?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나가도 얻을 게 많으면 굳이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가는 순간 잃는 게 더 많으면 사람은 남아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은 쪽은 떠나고 선택지가 없는 쪽은 버티는 거죠. 국제결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착하면 된다. 성격만 잘 맞으면 된다. 서로 노력하면 된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싸웠을 때 결과가 갈립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심하면 폭력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정적인 거죠. 우리가 키우는 착한 강아지들도 흥분하면 주인을 무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다시 이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정리해도 괜찮은지 판단할 거예요. 여기서 도시와 농촌의 결과가 갈리는 거죠. 도시에서는 싸우고 나가도 생활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굳이 버틸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싸우고 나가는 순간에 생활이 바로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끝내는 것보다 맞춰보는 쪽으로 판단이 바뀌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국제결혼이라도 도시 남자와 농촌 남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건 성격이나 노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단순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제결혼에서 유독 실패 확률이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도시에서 혼자 사는 남자들입니다. 이분들 특징이 뭘까요? 처음부터 싸우고 나가도 바로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초기에 과잉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받는 쪽은 지금 당장 이탈하더라도 손해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 없네 이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은 나라 사람들과의 접근이 쉬운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사람 좀 만나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문제는 이럴 경우에 자신의 처지와 비교 대상이 많아지는 건데요. 사람이 비교를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교 대상이 많아질수록 지금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부 입장에서 결혼 전에는 결혼이 유일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비교할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굳이 여기서 참아야 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공개하는 남성들인데요. 집이 누구 명의인지, 차는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까지 처음부터 다 말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숨기는 거 없이 신뢰를 주고 싶은 행동이지만 상대가 선택하기 전에 판단 소재를 먼저 주는 행동이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책을 이미 써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 얻을 게 있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게 이미 처음에 줄 수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남자 입장에선 신뢰를 주고 싶은 거지만 관계 안에서는 선택권을 넘겨주는 셈이 돼버린 거죠.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보면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신부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례는 우연이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여자가 쉽게 선택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형님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감금이나 강요가 아니에요. 여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사람은 최후의 상황을 계산합니다. 이때 유리한 쪽은 누구일까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항상 준비가 끝난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집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국적 변경이 완료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촌, 지방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시골로 가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농촌이라고 자동으로 결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질 뿐인 거죠. 몇몇 경우는 농촌이어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집은 시골인데 생활 방식은 도시 사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각자 방 쓰고 각자 핸드폰 보고 각자 돈 쓰면 어디에 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데도 처음부터 모든 걸 오픈하는 경우도 있죠. 집, 돈, 계획 전부 미리 다 보여주면 환경이 주는 완충 효과가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농촌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거 정말 오래 못 가요. 제가 말하는 건 환경을 이용해서 상대를 붙잡는 구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를 많이 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어디가 좋다가 아니고요. 누가 더 많은 선택권을 쥐고 있느냐. 그리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한다. 이겁니다. 이상 꽃마였습니다.